예, 안녕하십니까. 포스미디어 홍승모 대표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튼 앞서 그 거왕 교수님 발표나 또 이제 박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도시 발전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한 20년 동안 이게 IT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실 도시 환경에 대한 변화들 또 상당히 많이 고민을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20년 동안 했던 고민들의 맥락을 좀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바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산업이라는 게 기술 혁명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 19세기에 유럽에 뭐 클래식 음악이 퍼져 있었던 것도 당시에 기술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음악 산업도 많이 변했었죠.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것이 사실 또 도시 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도시라는 얘기들도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도시의 문화를 접목하면서 다양한 이론들과 이렇게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4차 혁명과 팬데믹이라는 게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증폭돼서 우리가 정신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좀 저희가 했던 과거를 좀 돌아보고 좀 미래에 저도 이제 고민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는 2010년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시의 레이어로 얹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가로입니다. 요즘은 오징어 게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그 게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근대적인 어떤 무형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새 20년 동안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무형지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도시 가로에서 어떻게 하면 생성이 되죠?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젝션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의 가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로란 공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당시에는 이제 PC 게임 한다고 다 이제 컴퓨터 앞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로의 공간이라는 공간에 나와서 도시 공간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대로의 이제 미디어폴이란 것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많이 운영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것도 강남 이라는 아주 이제 상업적인 도시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하고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를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도시의 이런 미디어들이 결합되는 것들이 그냥 문화라는 게 전복된 게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좀 이렇게 쇠락한 곳에서 그런 것들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도입을 했었고요. 그러한 것은 사실 뭐 외국이나 뭐 다른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시적인 어떤 상황들 맥락 속에서 항상 미디어는 존재해 왔었지 그것이 그런 맥락이 없이 갑자기 미디어가 온다면 그거는 단순히 광고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미디어가 문화적인 도시 맥락과 같이 해왔던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이 되지는 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또 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이제 도시 공간의 재현과 복제라고 하는데 이 도시라는 공간 자체를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사진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 갈 때 항상 이 고프로 30공 카메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니는 공간들 다 3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뭔가 생산해내는 것이 요즘 VR, AR 많이 하지만 그런 콘텐츠들이 큰 기업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경주박물관 가서 제가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촬영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제는 문화유산이든 어떤 뭐 공예품이 되든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대량 어떤 기업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문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요거는 종묘라든지 이런 문화재들도 저희는 이제 사진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런 큰 건물도 이제는 3차원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생산하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수직적인 생태계가 수평적인 생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기록한 거를 지구라는 공간에 저희가 이제 서남사를 가지고 했던 건데, 지구라는 그런 큰 공간에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게 됐고,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우주에서 들어와서 뭐 서남사라는 절에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해우소 공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이 건물들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뭐 주련이라든지 또 어떤 글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스마트폰과 웹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철도가 음악 산업을 바꿨듯이 지금 이 디지털의 어떤 디지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또 웹으로 해서 소통뿐만 아니라 그런 생산 체계, 소비의 방식들도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의 많은 생태계를 바꾼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재밌는 저희가 했던 그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전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한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서 스트리트 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보는 걸 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베를린의 도시인데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3D 그 박스로 된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맵을 기록한 사진들을 가지고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들 이제 처리를 해서 자유롭게 그 도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걸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연구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 도시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도시를 또 뭐 3D로 만드는 게 뭐 거대한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생산한 어떤 사진들로 이러한 도시들을 이제 우리가 웹 속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은 그러한 것에서 저희가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특히 문화 시설이란 것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 그럼 어떻게 바뀔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의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가상 뮤지엄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VR,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겠구나. 근데 실제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매체에 대한 언어를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기술만 있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많은 문화적인 언어들, 아까 이제 거원 교수님도 UX라든지 많은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들에 대한 연구들을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그 학교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인데요. 청주관도 이제 클로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야외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까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고민호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했을 거예요. 고민호 작가님이 청주라는 도시에 많은 어떤 도시적 요소들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청주 미술관의 야외 공간에다 펼쳐지는 AR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를 했었어요. 보시는 것이 사용자들이 와서 그 미술관 그 광장에서 보이면 고민호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여기 이제 AR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박물관 내 수장고에 있던 것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이런 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토그래메트릭 기술, 사진을 이용한 3D화하는 등 기술을 이용해서 주요 그 미술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그 미술관 광장에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술 작품들을 정원을 거니면서 감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방명록을 남겨서 또 글들을 또 올려서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들 좀 실험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평가들이 좋았고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뭐 올해 문화부에서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해서 전국에 많은 박물관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디지털의 방식들이 되면서 사실은 생태계가 변할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프라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이 변화할 거다.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VR이나 이런 기술들이 사실 그동안 그 어떤 그 지원적인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메인으로 올라오면서 디지털 큐레이터라는 용어들도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분야는 기존의 박물관들이 사실은 뭐 네트워킹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도 생길 것이고 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온라인 전시도 생길 것이고 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 박물관들은 중요한 것이 박물관들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박물관들의 교류가 결국 문화의 교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박물관의 생존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런 것이 온라인 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박물관들이. 근데 온라인 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교류한다는 것도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개별 시설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유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결돼서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자산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10년 뒤에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당장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거기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덧붙여서 또 고민을 했던 것이 이 도시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고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도시라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많은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잠재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가 타임머신 연구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했던 것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현재 문화유산인 것이 과거부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 도시를 대한 데이터들을 모은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의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순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한 군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이제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어떤 학술기관에 산지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디지털로 엮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공간의 맥락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기술적인 연구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샘플링한 것이지만 그 문화유산과 관련된 어떤 그 뭐 저기 문화재청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 사물, 사건, 시간, 공간이라는 5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시멘틱 패턴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쓰게 되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또 개입이 되어서 더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떤 연구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간과 장소들을 끄집어내고 또 인물과 장소의 관계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연관관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도시의 공간을 갔을 때 도시의 공간이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박물관이 뭐 어떤 웹사이트나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VR 공간에서도 이렇게 구현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A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그 도시 현장에서 써서 검색을 하면 과거에 봤던 아카이브 자료들,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옛날에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영상이라든지 또 당시 전차가 지나다녔던 다양한 모습들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도 아카이브에서 끄집어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의 어떤 그 과거의 모습들을 타임머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러한 연구들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콘텐츠들이 아까 이제 거왕 교수님도 그 뭐 음악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많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물론 지방 도시들은 많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읍지라든지 다양한 지리지를 통해서 뭐 진주나 여러 도시들이 옛날 읍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도시들의 콘텐츠와 융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 좀 이런 것들이 IT 기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앞서 이제 뭐 요전에는 뭐 2000년대는 UCT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UCT에 우리는 기술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고한 교수님 말씀 마크 와이저라는 분이 유비쿼터스라는 컴퓨팅을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컴퓨팅 환경들이 모아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고 앞서 이제 D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래도 기술적인만 접근을 했다면 지금의 스마트 도시는 여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가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이제 도시들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사실은 또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 한계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을 사실은 세계의 많은 문화유산 도시들이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이 이렇게 그 도시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저희도 했던 것이 공주 부여를 가지고 사실은 좀 연구를 하고 마스터 플랜을 좀 스마트 도시 계획을 좀 도시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 타운 정도 되는 규모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부여 공주가 사실 백제 문화권인데 사실은 뭐 익산도 있지만 말은 그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도시별로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백제나 공주나 부여를 보면 공주는 체류 시간이 보통 한 7.72시간 그리고 부여 같으면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방문객들이 와서 백제 문화권은 보호가 있는데 한 도시에 머문다 가시는 거죠. 그냥 절대 체류용이 안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도시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거리들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공백들을 메워 나가고 서비스들을 이제 창조해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공주 시민들하고 부여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리빙랩을 했었고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도시 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서로 이해에 대한 것도 또 부족한 것들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어떤 서비스들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IT 기술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거기에 계신 시민분들과 또 어떤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이런 분들과 함께 사실은 접근을 해야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이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서로에 대한 이해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특히나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어떤 도시 그 IT 기술에서 사실은 이제 시민까지 합쳐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문화 도시를 접근하는 데서 IT 기술들의 역량들은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또 그런 교류의 기회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